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 1세 영아의 발달 특성과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사고와 또 안전 수칙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50페이지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1세 영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안전수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고의 유형은 양품, 독성물질, 구술, 삼킴 이런 사고에 대한 중복사고, 질식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커피포트에 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데이는 화상사고, 대면 수업 때 말씀드렸던 텀블러 동영상 기억나시죠? 그런 화상사고, 파손된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 또 질식으로는 놀잇감 부품 크기로 인한 질식, 음식물에 의한 질식 및 삼킴, 위험물질 흡입으로 인한 약품, 소독제, 화장품 등의 흡입이 있고, 화상으로는 전자제품 및 난방기둥으로 인한 화상, 뜨거운 음식에 의한 화상, 익사로는 목욕이나 물놀이 시 발생하는 익사, 안전수칙으로는 약품은 안전마개가 있는 곳으로 선택하고 약품이나 독성물질은 영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시로 바닥에 작은 물건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뜨거운 음식이나 물 같은 가까이 두지 않도록, 또 물기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시로 그 마른 수건 같은 것들을 항상 교사의 그 동선이 닿는 곳에 좀 구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놀잇감이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수선해야 되겠죠. 만 2세 영아의 발달 특성과 안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만 2세 영아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기인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그 안전공제 통계표에 의하면 만 2세가 사고의 위험률이 가장 높고 또 안전사고의 보고가 가장 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신체 조절 능력이나 신체 움직이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달하는 반면에 아직은 신체적으로 작은 시기로 시야가 좁고 또 낮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주변 환경이나 가구 등 물리적 환경에 의해 스스로 안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매우 강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고 걷기, 뛰기, 뛰어오르기, 미끄러지기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연습을 자꾸 하고 연마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신체 능력을 실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신체적 능숙함과 균형감, 조절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기도 하죠. 만 2세 영아가 위험한 것들을 인식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건강한 일상생활과 노래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만 2세 영아의 발달을 살펴보면 만 2세 영아는 자신의 신체를 완전하게 조절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시도하나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 행동이 부족하고 안전사고는 0세나 1세 영아보다 만 2세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영아는 자기중심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오랜 시간 지내야 하는 이런 시설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 안전 교육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교재는 만이세 발달 특성을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체 발달인데요. 만이세가 되면 성인 키의 3분의 1, 2분의 1 정도에 해당되게 되고, 이때 남아가 여아보다 큰 것이 보통입니다. 신체적으로는 3분의 이제 큰 근육 운동이 점차 분화되고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할 수 있고요. 신체 움직임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의 새로운 신체 기술을 시험해보며 속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정지된 상태에서 완전히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한 발로 서서 있거나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도 있고 평균대 위에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 2세 이후 영아는 비교적 익숙한 자세로 걸을 수 있게 되고 발끝이나 발 뒤꿈치만 바닥에 대고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안정된 자세로 달리기, 뛰어넘기 등은 못하고 또 24개월이 되면 잘 달릴 수 있지만 달리다가 멈출 수도 있고 또 유모차등과 같은 바퀴 달린 것들을 잘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두 발을 모으고 껑충 뛸 수도 있죠. 난간을 붙잡거나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똑바로 선 자세에서 한 번에 하나씩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아직까지 계단에 발을 바꾸어 가며 오르지 못하죠. 이제 크로스에서 그렇게 오른다는 거는 조금 일정 기간의 발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발로 계단을 올라간 다음 다시 한 발로 다시 올려놓는 방법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우리가 그 관찰일지에 계단을 잘 오를 수 있음 이렇게 교사들이 이제 뭉텅그려서 쓰는데 사실 크로스에서 올라가기까지는 영아들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되게 자세하게 계단에 발을 바꾸어 가며 오르지 못하고 한 발로 계단을 올라간 다음 다시 한 발을 다시 올려놓는 방법으로 계단을 오른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네요. 24개월이 되면 몸의 균형을 잡고 공을 앞으로 찰 수 있고 또한 공을 던져서 머리보다 높이 올리거나 발 앞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이세 영아의 50%가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처음에는 페달을 뒤로 돌리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페달을 밟을 수 있어서 이제 방향 조절이 어렵고 또 직선으로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나 페달을 돌리면서 방향을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죠. 종이를 한 번 접는 것을 흉내낼 수 있죠. 또 성인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가위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른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여 선을 따라 오리거나 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좀 발달이 좀 다시 느린 애들이 있어요. 이제 2학기 후반에 가면 어느 정도 유아반에 된 원령 36개월이 지나는 애들이 있어서 이제 그 선을 따라 본인이 그린 선을 따라서 오르기도 하는데 원령이 느린 11월생이나 12월생 같은 경우는 친구를 따라 자른다기보다는 종이를 가위에 끼워서 찢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손가락 끝으로 크레용을 질 수 있게 되며 손가락을 안쪽으로 굽히고 크레용의 머리를 잡게 됩니다. 언어 발달을 살펴보면 평균 3단어를 사용하여 한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3단어를 사용하여 한 문장 사실 저는 이렇게 언어 발달을 보면 뭐 단어를 50개 이상 알고 이제 24개월이 됐을 때 언어 폭발이 일어나서 세 문장을 연결해서 접두와 형용사를 쓰고 이제 되게 그 언어적인 구사 능력이 뛰어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왜 우리는 영어를 굉장히 오랜 시간 중학교 1학년부터 굿모닝 제인과 데이비드를 만나면서 지금 몇십 년째 영어 단어를 읊어대는데도 아직도 세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세 단어를 사용하여 한 문장을 구성한다. 대단한 아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언어로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아의 경우 세 단어 이상, 남아의 경우 두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여아가 조금 더 언어 발달에 정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에서 전보식 문장을 사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이세 영아가 사용하는 어휘의 수는 전체 200에서 300단어의 수준이고 서서히 복수, 과거 시제, 내가 했다요? 이런 말들이 문장과 연결되는 과거의 시제와 이런 부분이 맞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의사 전달은 되잖아요. 인칭의 고유명사를 익혀나가는 시기이다. 단어의 의미를 과잉 축소하거나 과잉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만 1.5세에서 만 2.5세 사이에 나타난다. 듣기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긴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말투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인지 발달을 살펴보면 만 2세 영아의 인지 발달은 전 개념적 단계로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성을 보이면서 사건이라든지 사물을 인지함에 있어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변 사회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획득하는 단계로 탐색은 오감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것을 보면 궁금하고 한 가지 집중하면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만 2세 영아의 주의 집중 시간은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10분도 어디예요, 그쵸? 직관적 사고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 자극에 많이 의존하며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신체의 명칭을 인지하며 시간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고 또한 사물 간의 시각적 유사점과 차이점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성 발달을 좀 살펴보면 만 2세가 되면 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강해집니다. 따라서 내 거야, 내가 할래, 싫어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의존성이 강하여 어느 순간에 아기처럼 성인에게 매달리거나 어느 때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 2.5세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기를 좋아하게 되며 친구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같이 놀 수 있게 됩니다. 또 자기중심적이어서 혼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 다른 사람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병행놀이, 연합놀이를 즐기게 되죠. 다른 영아와 자주 싸우며 신체적인 싸움이 잦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시간이 짧고 또 싸운 것을 곧 잊어버리죠. 놀이에 있어서도 또래 친구보다는 환경과 놀잇감을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자기 것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발달하여서 차례를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놀잇감을 영화관은 다양한 것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수를 최소 3개 이상이라고 제한하는 이유가 내 거야 여기도 있고 또 효리가 다하고 상순이 줄래가 아니라 효리 것도 있고 상순이 것도 있네 이러면서 똑같은 것을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발달을 이해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제 그런 물건과 내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이 등원하면서 가져왔던 물건들에 대해서 내 거, 아니면 신발을 벗으면서 먼저 온 친구들의 그 출석을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 것을 구별하고 친구 거의 물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부분입니다. 정서 발달을 살펴보면 성인이 지니는 모든 정서를 똑같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속 상태가 매우 짧죠. 그래서 정서의 표현은 매우 폭발적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깡충깡충 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 이제 발버둥 치면서 오는 등 이런 반응들이 좀 극과 극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제 영아의 정서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놀다가도 작은 일 하나로 쉽게 싸우고, 또 금세 사이가 좋아져서 웃기도 하고요. 감정의 표현과 노출이 매우 강렬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양육자와의 격리는 매우 큰 정서적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착,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하는 부분이고, 또 시설에 맡겨졌을 때 적응 기간을 이제 주 양육자인 엄마나 또 할머니, 이렇게 이제 안전기지로서 시설에 일정 시간 머무르면서 아이가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만 2세 정도가 되면 무서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이런 어두움에 대한 부분을 무서워하죠. 낮잠 자는 거에 대한 부분이 눈을 감으면 깜깜해지고 어둡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대한 어두움에 대한 무서움, 이런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깜깜함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욕구를 이제 저지당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정서를 울음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고, 이제 무서움이라든지 불안, 불쾌함을 느낄 때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울음을 사용합니다. 만 2세가 넘어가면서 다른 어른에게 애정 표현이 확산이 되고, 2세 영아는 엄마를 포함하여 다른 성인에게 기움을 받고 싶어하고, 이제 품에 안기려고 하거나 뽀뽀를 해주거나 볼을 비벼주기를 원하는 행동들을 보이지요. 또 영화에 대한 애정도, 다른 영화에 대한 애정도 생기게 되고, 또 인형을 대상으로 애정을 표현하다가 이제 차츰 친구의 또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확산하게 되죠.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고, 자신의 의사를 또 표현할 수 있고, 또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성인에게 순종하고 또 무조건 따르는 것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고집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미운 4살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만 2세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미운 4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학부모들의 그런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애가 왜 그럴까요가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방해받을 경우 화내거나 울기도 하고 싫어하는 말을 사용하여 반항하기도 합니다. 만 2세 영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부분과 안전을 살펴보면, 만 2세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습관, 태도, 이런 형성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전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아의 태도와 행동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수시로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분들은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만이세의 영아는 점차적으로 신체를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 예측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발달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해서 위험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활발한 활동을 시도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 행동이 부족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안전교육이 이제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영아는 발달 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좋아하고 함께 놀이를 하고자 시도하고 협력하고 양보, 협상하는 사회적 기술을 이제 좀 익혀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사고 유형과 안전 수칙을 좀 살펴보면 이제 만이세 영아기의 사고 유형 안전 수칙을 정리한 교재에 58페이지네요. 그래서 위험 물질을 흡입했을 때 약품이나 화학약품, 삼킬 수 있는 작은 조각, 장난감, 화장품, 향수 등을 흡입했다라는 부분으로 사고 유형들이 화상과 추락 및 충돌, 교통, 대인, 놀이 이렇게 해서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대인 안전에서 또래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물림, 꼬집음, 또 실종, 유괴에 대한 사고. 사실 실종에 대한 부분 우리가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서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동선들이 있다 보니까 산책을 나갔다가 아이가 이제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뭔가에 집중했을 때 그 친분이 있는 두 엄마를 보고 막연히 그냥 따라가게 돼버리면 어때요? 그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면서 아이가 찾길을 혼자 걷는다거나 집에 먼저 가버린다거나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견학은 사실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드물지만 가볍게 산책 갔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을 이탈해가지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친숙한 성인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종이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되게 막연하게 큰 범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수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기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또 난방, 조리용 기구는 사용 후 바로 정리하고 불의 위험성에 대해서 영아에게 가르쳐준다.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불을 애들이 직접 보는 경우들은 그 생일 케이크 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사진용으로 빨리 켜고 후 불고 끝나는 거긴 하지만 그 잔존에 있는 잔열감들이 있어요. 그 초의 그 심해. 그래서 아이들이 그 후 불다가 턱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게 아이들의 살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 촛불 심해 붙어 있는 그 잔류열 때문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에 모서리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또 이제 뭐 아니면 견고한 놀잇감 이런 것들 작은 조각으로 나눠진 건 또 애들이 입에 넣어가지고 탐색해버리면 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가위 등의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또 자주 지도를 하셔야 되겠지요. 또 움직이는 놀잇감이나 운동 놀잇감, 방망이, 단단한 공, 뭐
뭐 낚시 놀잇감 같은 것들도 애들이 그 자석이 붙어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낚싯대 실이 매달려 있으면서 그걸 애들이 회전시키면서 옆에 아이들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더 높은 연령의 유아들과 거칠게 놀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부분들도 안전수칙으로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